예, 안녕하세요. 16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 로이스터의 랩터스톡입니다. 이번 3화에서는 2020년 NBA 드래프트 리뷰와 토론토 랩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BA 드래프트를 리뷰하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지명된 랩터스의 신인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랩터스의 드래프트 평가 및 향후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상위픽 보유팀들의 픽다운 루머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로터리 픽에서의 트레이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네소타의 앤서니 에드워즈를 시작으로 무난한 선수 지명이 14번 로터리 픽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 중하위권에서의 트레이드는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31번에서 45번 픽 중에서 트레이드가 무려 9건이나 일어났고, 드래프트 전체로 보면 총 21건의 트레이드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라멜로 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포인트 가드 최대어로 평가받던 라멜로 볼은 결국 3번 픽으로 마이클 조던이 구단주로 있는 샬럿 호네츠로 지명되었습니다. 라멜로 볼이 3번 픽이라는 높은 순위로 지명될 수 있었던 것에는 아버지인 라바볼의 해안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는 것 대신 타국 리그에 진출하는 것을 아버지가 추천했고, 이로 인해 호주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관계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라멜로 볼이 3픽으로 지명되면서 2017년 드래프트에서 2번 픽으로 지명된 큰형 론조 볼에 이어 형제가 나란히 드래프트 탑3에 지명되었습니다. 이는 NBA 역사상 있었던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편 샬럿 호네츠는 스타 선수의 부재와 저조한 성적 등으로 인기가 낮은 구단입니다. 라멜로 볼의 화려한 플레이와 아버지 라바볼의 특이한 입담 등으로 샬럿을 인기 구단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외 주요 단신 모험입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이름이 특이한 선수가 있었는데 임마누엘 퀴클리라는 선수였습니다. 25번 픽으로 오클라호마에 지명되었지만 뉴욕 닉스로 바로 퀴클리하게 트레이드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드래프트는 미국인 선수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탑5 선수가 모두 미국인이었던 이번 드래프트는 지난 10년간 딱 3번 있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였던 탑5가 모두 미국인 선수였던 드래프트였습니다. 또한 이번 드래프트에서 뉴욕 닉스는 8번 픽을 가지고 있었고 오비 토핀이라는 파워포워드를 지명합니다. 지난 오프시즌에도 닉스는 파워포워드를 영입하는 데 아주 열을 올렸었는데요. 타지 깁슨, 바비 포르티스, 마커스 모리스, 줄리어스 랜들 등 총 4명을 영입했었습니다. 현재 위 4명 중 남은 선수는 랜들 뿐이고, 이번에도 닉스는 파워포워드를 수집함으로써 어떻게 이런 파워포워드 수집을 통해서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 아주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랩터스가 지명한 선수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9번 픽으로 뽑은 말라카이 플린입니다. 말라카이 플린은 1998년생 샌디에이고 주립대 출신의 포인트 가드로 185cm에 84kg이라는 신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강점으로는 대학 시절 통산 36.3%의 3점슛 성공률이라는 슈팅의 장점이 있으며 픽앤롤 플레이도 능하며 뛰어난 수비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점으로는 작은 사이즈와 스스로 슛 기회를 만드는 능력, 예를 들면 돌파나 파워 같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말라카이 플린은 프레드 밴블릿과 여러 가지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작은 사이즈, 픽앤롤에 능함, 좋은 슈팅 능력과 뛰어난 수비력 등인데요. 만약에 프레드 밴블릿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백업 포인트 가드 롤을 맡을 예정입니다. 리그에서 좀 더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파워와 돌파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추천 경기로는 지난 2월 29일 네바다와의 경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랩터스에서 2라운드에 뽑은 제일런 해리스와의 맞대결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에서 말라카이는 36득점과 5어시스트라는 뛰어난 성적을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2라운드에서 뽑은 제일런 해리스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런 해리스는 1998년생으로 루이지애나 테크를 다니다가 네바다 대학으로 전학한 케이스입니다. 196cm에 88kg이며 포인트 가드이지만 슈팅 가드도 겸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의 장점으로는 196cm라는 사이즈의 장점이 있고 매년 80% 이상의 보여온 자유투 성공률, 36.2%의 3점 성공률 등 슈팅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운동 능력과 스스로 샷을 만드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파워, 수비력,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제일런 해리스는 당분간 G리그에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키에 호리호리한 체구,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를 겸할 수 있다는 점이 예전에 랩터스에 있었던 델론 라이트라는 선수가 예상됩니다.
장신 가드라는 점과 팀 내 변수로 인해서 의외로 빨리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추천 경기로는 지난 2월 4일 공군과의 시합입니다. 38득점을 거두었으며 3점 슛도 8개를 던져 6개를 넣는 등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020년 랩터스의 드래프트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로서는 프레드 밴블릿이 이적할 경우에 대한 완벽한 예방보험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보강하면서 밴블릿이 떠났을 경우에도 팀의 전력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뽑을 수 있는 최고의 재능의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당초 29번, 59번이라는 낮은 순번을 가졌지만 말라카이 플린 같은 좋은 선수를 뽑았고 이 선수들은 바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입니다. 한편 이번 시즌의 드래프트는 한계점 또한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론토의 주전 빅맨들이 모두 프리 에이전트인 상황에서 빅맨 포지션을 보강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한편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신인 선수들의 낮은 실링입니다. 보편적으로 대졸 선수들은 플로어가 낮다는 장점도 있지만 실링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말라카이 플린과 제일런 해리스의 경우 대학교를 마치고 졸업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텐셜에 있어서 큰 잠재력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B+입니다. 이 정도의 성적을 제가 준 기준은 첫 번째로는 안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력 유출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을 뽑을 수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서 누수를 최대한 메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들의 낮은 실링은 랩터스가 선수들 육성에 강한 팀이기 때문에 팀 내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은 숙제도 있습니다. 바로 빅맨 포지션 보강입니다. 현재 빅맨 포지션의 전력 약화가 확실한 상태인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빅맨을 뽑지 못했다는 것은 반드시 추가적으로 트레이드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시즌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프리 에이전트 시장은 이미 11월 20일부터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계약은 11월 22일부터 가능합니다. 리그 개막은 한 달 뒤인 12월 22일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2021년 5월 16일에 열리게 되며 82경기에서 줄어든 72경기로 진행됩니다. 한편 프리시즌은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열리게 되고 연례적으로 있어왔던 썸머리그가 올해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급 신인들의 쇼케이스이자 언드래프트 선수들과 중고 신인들의 마지막 NBA 입성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